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11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일부에서는 지금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지금 법조계, 그리고 검찰, 법원,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노만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 권한 대행이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만석은 1등 공신이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중간에서 뭐 위에서 위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항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권에서 왜 그렇게 욕을 하죠? 박지원 같은 경우는 멍청한 놈, 그리고 최혁진 같은 경우는 미친 놈,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민주당에서도 다 비판하는데 왜 그렇죠? 다 임무를 완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예, 예. 어제 저 조상호 하고 이제 YTN 방송했거든요. 아, 그래요? 조상호. 아, 그 정성호 보좌관. 예, 예, 예. 정책 보좌관이죠. 예, 예, 예. 근데 이거 대장동 변호사 출신. 예. 예. 정성호는 이제 그 노만석 보고 남아 있으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퇴하지 말라.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이재명 측에서 대통령실도 이거 사퇴하지 마라. 아, 이랬어요. 예, 예. 근데 박지원이나 뭐 최혁진은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노만석이가 큰 이게 공을 세운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검찰에서 워낙에 반발이 심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리더십이 무너진 거죠. 검사장이 18명, 예, 예. 그다음에 연구관이 10명, 예. 그다음에 부장 7명 중에 박철우 반부패부장 빼고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사퇴 요구했잖아요. 아, 예. 버틸 수가 없었네. 지청장도 8명이. 예, 예, 예. 따라서 그렇죠. 이게 이재명과 예. 정성호는 예. 근데 이게 유임해라 이랬는데 검찰 반발로 물러난 거죠. 유임을 시키려고 했었네요. 예, 어제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성호도. 아, 그래요? 예. 정성호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정성호 이야기는 이재명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뜻이니까는 유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검찰 안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총대를 메고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예. 꼬리 자르기가 스스로 이제 꼬리가 돼서 자기가 잘려져 나갔다는 건데, 이제 나가기 전에 퇴임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때 저녁에 기자들 이제 뻗치기 하는 기자들 만나가지고 밤 9시가 넘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뭔가 어떤 의미인지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자꾸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이 부대꼈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거 지우려고 하는 쪽은 이재명 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울 것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인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뭐 저는 정성호가요. 네. 이빨이 다 빠졌다 했잖아요. 아, 이빨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빨이 여러 개 빠졌어요. 네, 뭐 스트레스 받아서 빠졌다고 예.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역도 선수인데요. 역도 주장이었다고 예, 했죠. 근데 왜 이빨이 빠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예. 이재명이가 지우라고 하니까 이쪽을 아, 지우지 않고 중간에서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빨이 다 빠졌을까. 이걸 제가 박지원 한판서 보고 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빨 빠지는 일이 뭐 있어요. 어제 제가 조상호한테 방송 끝나고 야, 너 장관 왜 이빨 빠지냐. 이것 때문이지. 자기도 부인을 못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이 끝나고 나서 재판 받으면 되느냐. 그러게 끝나고 교수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까지 깨끗하게 지우라. 예. 그 미션을 계속 주는 거죠. 예, 이거 항소 취소 포기하고 나아가서 이재명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 그러면 이게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성호가 상당히 힘들었죠. 노만석이도 이게 부대꼈다는 게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서 끼가지고 엄청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이재명이 계속 긁었네. 이재명이 계속 나 어떡할까? 나 지금 재판 중지법, 그거는 재판 중지법은 내 임기 중에만 중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내 임기 끝나고 나는 가서 감옥 가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공소 취소도 하고 배임죄도 없애고 전부 다 하라. 그런데 특히 이 배임죄 같은 것을 민주당에서 없애줘야 되지만은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야 되니까는. 예. 그래서 실제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그때 한 강연에 나가서 집권하고 나서 강연에 나가서
이재명의 재판 어떻게 되느냐고 한 사람이 물으니까 정성호가 거기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흘 후에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결국 공소 취소를 하라고 시킨 건데 그래서 지금 계속 재촉을 하는데 본인이 거기에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부대끼니까 이빨이 빠졌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아마 이게 공소 취소도요. 네. 정성호 스타일로 제가 이제 그 예측해 보면 네. 아마 이게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도소 간다고. 그렇지.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또 신중하게. 신중하게. 저는 그럴 거 봐요. 야, 내가 뭐 취소해라 했냐?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신중하게 판단해봐라. 그럼 그 취소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야지 빠져나가지. 예. 아마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이 검찰에서 항소 취소하는 것도 항소 포기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라. 이거 세 번 이야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부장 검사가 그거는 보통 조폭, 두목이나 행동 대장이 하는 말이다.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그럼요. 어떻게 누구를 찔러라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해봐. 아니 이렇게 하는 조폭들이 하죠. 저 손 좀 봐주라. 그렇지. 손을 봐주면 뭐 찔러라 했네. 손을 좀 봐주라 했지. 이게 손 봐주라는 이야기였구나. 손 봐주라고 액면 그대로 나 손 좀 봐주라 했지 않나. 근데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검사가 이걸 자꾸 이게 어제 그 조상호가 카카오 김범수 이야기 하더라고요. 카카오 김범수가 이제 그 주가 조작 무죄 나왔죠. 이번에. 근데 그 정성호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했거든. 그때도. 카카오도. 그때도. 그때도 신중하게 해라는 거 아니냐. 맨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야, 김범수는 순수한 일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정성호가 신중하게 한 판단해봐라 항소 여부. 이 뜻이고. 이번 사건은 이재명이가 뒤에 수뇌부 주범이잖아. 그렇지. 근데 김범수 사건하고 같냐? 정권에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럼요. 김범수는 순수한 사건이고, 이거는 이재명이가 주범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신중한 판단의 개념이 검찰한테 다르게 느끼잖아요. 이걸 제가 반박을 한 거죠. 그때 지난주에 서정호 변호사께서 법대로에서 제일 처음에 이태영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것이 이태영이 대장동 변호사도 했고, 그리고 이게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시키는 것이 이태영이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정비서관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아무래도 이태영, 지우려고 계속 로망청을 막 긁은 사람은 이태영이겠죠. 지금 옛날에 그 조국이가 수석할 때요. 실제 민정은요. 백운우가 했습니다. 백운우가 했어요. 맞아. 백운우가 다 했어요. 민정비서관 백운우가 다 했어요. 이번에 봉욱이는요. 얼굴 마담이죠. 그렇죠. 봉욱이는 핵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태영이가 이제 그 핵심이고 거기에 이태영이가 데리고 있던 전치영. 전치영이 공직기강. 로스쿨생이 로스쿨.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연차도 얼마 안 되는데 공직기강 비서관 하고 있어요. 이태영 사무실에서 데리고 있던 완전히 의소 변호사예요. 이태영이가 데리고 있던. 제 밑에도 2명 있거든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영 천하죠. 이태영이는 이제 김혜경도 변호하고. 근데 쌍방울에 변호사비 대납 20억. 그렇죠. 그게 이태영이잖아요. 당사자죠. 그 이후에도 다 했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이태영의 작업이라 봐요. 그래서 이태영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제 돈 추징금을 안 물고 이제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 김만배만 이제 428억 이고 나머지 빠져나가게 됐는데, 또 어제 전해진 놀라운 사실이 남욱이 당장 추징 동결된 거 해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해제가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추징을 이렇게 동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검찰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해제하려면 하는데 원래는 해제해 주는 게 맞아요.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남욱은 추징금이 제로니까. 검찰이 직권으로 우리 가처분도 직권으로 신청권자가 취하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해줘야 되는데 검사들도 이제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 입장에서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하겠다. 국가배상 소송한다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신청하면 돼요. 추징 보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것도 이게 둘 다 남욱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신상진 시장이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징액이 제로인데 성남시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이 가압류를 이제 그 남욱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는 이야기죠. 가압류하면 못 찾아가는데 근데 받아주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추징금이 제로고 거기 항고 안에가 그렇죠. 확정이 됐잖아. 그럼 이게 그 불법이 이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과연 민사재판에서 성남시의 가압류를 받아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이 500억을 만약에 찾아가 버리면 그럼 이게 뭐 그다음 써버리면 끝이죠. 그렇죠. 은폐하거나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렬을 해버리거나 뭐. 그러니까 항고를 했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항고를 포기해가지고 확정돼 버렸잖아요. 확정. 따라서 이게 그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다. 법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기 정성호나 조상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민사재판 통해서 이것을 다시 그 성남시에서 손해본 것을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민사재판이 그제 MBN에서 첫 보도를 하나 했는데 이 민사소송이 4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민사재판이. 그런데 김만배를 상대로 한 그 한수 소송에서 그 민사재판부가 이거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제로 아니면 428억 이렇게 나왔으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3개월째, 13개월째 재판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민사와 형사가 요건은 달라요. 형사는 고의범만 처벌하죠. 근데 민사는 과실이 있어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 고의가 없었다 해도 이게 감독 소홀할 수 있잖아. 그러면 민사는 이재명이한테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형사가 무죄 나와도. 근데 문제는요. 액수는 민사 형사가 똑같아야 돼요. 손해 액수는. 그리고 형사에서 손해 액수가 428억이다. 이러면 428억이 되고 이게 1000억이다 하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게 민사도 어려운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죠. 배임이 아니고 액수가. 따라서 그 민사 형사를 그 액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압류가 되겠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김만배도 그렇고 그 정영학도 계속 이제 다시 이 지금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지금 김만배도 한 1,200억인가 김만배께 묶여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428억 빼고 나머지는 풀어달라고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렇게까지 대장동 일당을 그냥 그 항소를 못하게 조치를 하고 그 돈방석에 앉도록 만들었을까?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목적이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게 일단 김만배나 정영학 남욱의 입을 막았잖아요. 막았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남욱이가 처음에 이게 성남시장실의 몫이 됐어요. 녹취록에. 성남시장실. 정지상이하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측에 총류라 했거든요. 총류. 이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여러 사람이 이 공동 소유 비슷하지만은 이 돈은 이재명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검사가 배찐다. 이렇게 발 바꿨잖아요. 검사가 협박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뭐 그런 뜻이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정영학이가요. 녹취록이 다 보니까 1,300쪽이더만. 1,300쪽. 저 거의 다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제출을 했죠. 검찰에서. 검찰에 자기가 가져가서 제출했어요. 근데 저는 녹음을 틀었는데 법정에 신진우 부장.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무리 내가 귀를 쫑긋해도 하면서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녹취록이. 근데 서류로 만든 게 1,300인데 근데 이걸 자기가 다 자백했어요. 우리 평당 예상 분양가를 축소. 예를 들어 1,400인데 1,300이다. 우리가 축소해서 짜고 이익을 많이 가져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검사가 엑셀을 조작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진술을 바꾸고 있죠 지금 전부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그다음에 검사들이 조작한 걸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저는 3명의 입을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바꾸거나 틀어막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요. 3부에서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유재민 판사가 37기인데 남욱이하고 동기예요. 고법에. 형사 3부에 가가지고. 고법 3부에 배석이 류재민
37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권고 사항으로서 꼭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 재판부 이번에 그 3부에서 6부론가 바꿔버렸죠. 예. 근데 그 6부가 바로 이재명의 그 선거법의 2심에서 무죄 내린데. 가장 개딸 재판부죠. 그렇죠. 3부도 문제는 있어. 예. 3부도 재판 중단했잖아. 예. 그게 그렇죠. 재판 중단. 이성한 부장판사가. 예. 근데 6부가 제일 개딸 재판부야. 아, 3부가 재판 중단은 이재명의 위정교사 2심. 그거를 재판 중단시켜서 서울고법 3부도 좀 문제가 있는 재판부인데 그것보다 더 개딸 재판부인 6부로 옮겼다는 거죠. 그 정재호가 우리법연구회 간부고 호남이고 정재호 좌파 중에 좌파야. 그다음에 이해설이가 개딸 판사예요. 이해설. 그다음에 우리 최현정인가 대구에 송현주고 법원장. 완전히 젠더법의 핵심이야. 정계선. 정계선. 가장 개딸 재판부. 대법관이 10대로 유죄라는 걸 자기들 무죄했잖아. 그렇게 했죠. 그것도 정재호가 억울하다 그래. 아니 개딸 여자 판사 둘이가 합의해가 무죄를 써왔더래. 자기가 이제 호남인데 제일 부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6부로 보낸 게 고의로 봐요. 이게 전자배당이 아니야. 3부가 안 되면 자동 6부예요. 부패재판부가 그 다음으로 가요. 3, 6, 8 이렇게 그 다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고의로 6부로 보냈다. 그럼 이게 김만배, 남욱 거의 다요. 배임이 지금은 420 뭐 얼마나 놓았잖아. 몇천원 놓았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좀 뇌물이죠. 요것만 유지하고 배임은 정당한 사업이다. 당군 일의 최대 치력 사업이다. 다 무죄 나올 것 같아. 배임은. 그럼 뭐 공소 취소지. 공소 취소되죠. 이재명도 공소 취소되네. 고의로 6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게 공소 취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잡범으로 유동규가 돈 좀 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민용이 이런 것만 처벌하고 이 구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428억도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 2부에서 428억보다 더 높게는 못하죠.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428억도 없애줘 버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배임이 아니라고 하면. 배임이 아니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이게 금액 산정 특정은 적용 못해도 그래도 수천억 정도 피해보고 배임을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재명 논리로 가는 거예요. 6부가. 심각하다니까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2심으로 갔는데 2심 서울고법으로 갔는데 처음에 서울고법의 배당이 서울고등법원 그 형사 3부로 됐어요. 3부로 됐는데 이 3부도 문제가 있는 재판부라는 것이 지난번에 위정교사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그 3부로 갔는데 그거를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게 그 3부인데 근데 그 3부 안에 그 남욱의 그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다, 판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바꿔도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권고 사항이 이게 동기도 같은 반도 아니고 1,500명이에요. 그 중에 동기 이재명 동기도 엄청나게 많던데. 그때는 300명이고 더 많죠. 그때는 300명. 그래서 어쨌든 그 동기가 있다고 해서 6부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6부로 보낸 게 자동 배당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 회피 신청을 하면은 6부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패 전담부 다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가게 6부로 가게 돼 있으니까는 6부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회피를 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6부는 어떤 재판부냐? 바로 이재명 지금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재판부죠. 그렇죠. 이게 1심에서 선거법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 정말 황당하게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 갔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함송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 집권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법 3부가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뭘 또 노렸겠느냐 거기서 완전히 이 배임죄 같은 것을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또 배임죄 지금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폐지하면은 그러면은 이 김만배하고 다 풀려나는 건가요? 다 풀려나는 거죠.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됐으니까 면소잖아 면소. 그러니까 재판이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배임 없어지면 내년에 아마 이게 이재명 생일날 맞춰가지고 뭐 탄신 기념일 선물로 뺀다고 오늘 주진우가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했죠. 주진우가 심각한 게 상황이다. 그건 배임죄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이재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받는 그 대장동 재판 없어지고 백현동 없어지고 그다음에 카드 그 법인카드 쓴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서울고법 6부에 가 있는 이 남욱하고 김만배 이 배임죄도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풀려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1심 판결문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봤더니 궁금한 게 이걸 잘 말을 안 하는데 428억만 추정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거 압류된 건 2,070억이에요. 그렇죠. 2,070억. 그리고 이게 그 실제 판사가 피해난 것도 수천억이라 했거든요. 근데 왜 428억만 추정했을까? 이걸 자세하게 앞뒤로 보고 이 문맥을 봤더니 여기 뇌물죄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은 무죄가 났지만 이게 원래 정진상하고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이 428억은 이재명 측에 주기로 돈이다. 그 뇌물성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만 추정한 거예요. 그것만 추정하고. 나머지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 뇌물은 무죄지만 유동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1심 판사도 아, 요게 정진상이나 이재명 측의 돈이구나. 그러니까 업자들 돈이 아니다. 뇌물이니까 요거 추정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판결에 딱 나타나 있어요. 실제 뇌물로 보고 있어요. 판사도. 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2심에서는 다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임이 무죄가 되면 또는 그렇죠. 배임죄가 없어지면. 배임죄가 없어지거나 배임이 그러니까는 육부에서 배임을 무죄 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내년 그 상반기 중에 이 그 배임죄를 폐지를 해버리면은 그럼 이재명이 재판이 없어지고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다 풀려나네. 근데 그 이번에 항소 포기로요. 갤럽에서 부적절이 48이에요. 그렇죠. 적절이 29. 그럼 이게 얼마 그러니까 차이입니까? 이게 갤럽이 그래요. 갤럽 죠. 좌파가. 갤럽 좌파잖아요. 그쪽에 유리한 걸 많이 내놓죠. 그럼 지금 29대 48이면 거의 더블 스코어 20% 차이 나죠. 근데 여기 항소 포기죠. 그다음에 저는 공소 취소하면요. 공소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뭐 58대 18. 아, 공소 취소했을 때 여론조사는 민심. 아니, 항소 포기보다 이재명 공소 취소하면 여론이 더 폭발하죠. 아, 그렇지. 여론 보고요.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심한 게 배임죄 폐지하면 지금 기업인들 중에 뭐 한두 명 악덕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폭동날 걸요. 배임죄가 없는 나라 없습니다. 배임죄가 4천 몇백 명이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없앤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국민이 이거야말로 국민이 폭발할 걸요. 갈수록 저는 악화된다. 항소 포기로 48대 29, 공소 취소하면 20%대 차이 날 거고 배임 포기하면요. 모든 범죄자가 전 세계 배임죄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이재명 하나 때문에 다른 범죄자 다 가면 난리 나죠. 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 추진을 하는 게 무슨 지금 항소 포기는 시켰고 그 다음에 뭐 공소 취소도 지금 하려고 하고 배임죄도 없애려고 하고 이 하는 상황인데 그때 과연 민심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민심이 과연 이것을 용납을 할까? 그리고 민심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 하기 전에 재판을 숙행하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특히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그 유죄 채집하기 한충된 거 그거는 재판 한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재판을 하라는 민심이 확 솟구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것도 지금 뭐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선거법 고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없앤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면소가 되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시간이 있을까,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재판을 속행을 해버리면은.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면 민심이 완전히 위반할걸요. 오히려 얻는 거는 뭐 법으로는 자기가 면소 얻어도 민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민심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민심 잃으면 뭐 저기 정권을 유지하기가 재판이 12개인데요. 그렇죠. 재판 12개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법 가지고 뭐 누가 빠르고 이게 떠나서 여론, 지지율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심이 가장 제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면 거래 또 저 짧게 한번 해보죠. 그 이재명이 그전에 재판 거래해서 건순일 뭐 재판 거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재판 거래도 그때 건순일이 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허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재판 거래는. 그런데 사면 거래 얼마 전에 그 8.15 그 특사할 때 조국하고 일종의 사면 거래했잖아요. 그 대선에 후보 내주지 않는 대신 뭐 바로 8개월 만에 이제 석방을 시켰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그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백광배 씨가 그러니까 김만배 그러니까 남욱하고 이 유동규 씨 통화 내용인데 남욱이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그 3년만 자기는 살면 된다고 하더라. 이게 2023년 녹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만배가 말하고 다닌 건 2021년이라고 해요. 예, 맞아요. 그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예. 그런데 2022년에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는 3년밖에 안 살아 이재명 정권 잡으면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럼 이거 제가 TV조선에서요. 예. 2021년에 단독으로 제가 제일 먼저 방송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남욱 유동규보다 예. 왜 제가 김만배 씨를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때 성남시 재판할 때. 그때 제가 김만배 씨한테도 이거 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직접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예. 그래서 저 TV조선 이거 정치다 해서 단독이라 제일 먼저 방송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항상 그래요. 그냥 이재명 이름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3년 안에 나간다. 윤석열 근데 내가 이미 많이 살았지 않냐? 그분이 모르죠 누군지 윤석열이 이재명 그분이 되면 3년 안에 나간다. 근데 이미 내가 많이 살았다. 곧 나간다. 아. 지금 이미 2년 살았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죠 지금. 들락날락 보수하면서 오르서 한 2년 가까이 살았을걸요. 그럼 앞으로 제 생각에 1년 안에 나갈 겁니다. 아, 그렇겠네. 3년 안에 나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사면복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사면복권 시켜주면 되잖아요. 사면 시켜주면. 그래도 되고, 2심에서 깎인다고 저는. 2심에서 항소를 검사를 안 했으니까. 지금 계속 깎였잖아. 1심에서 구형보다 4년 깎였잖아. 또 이번에 4년 깎이면 4년이야. 맞잖아요. 그럼 한 2년 살았고. 배임 없어지면. 그러니까 제 말은, 김만배 씨는요, 항상 이재명 이름은 입도 안 되더라고. 자기는 계속 박근혜 지지자래. 박근혜, 그거 웃기잖아. 자기는 박근혜 지지자래. 연막인가? 아이, 사바니까 이제 모르죠. 그러면서 계속 그분이, 그 녹취록도 보면 계속 그분이야. 그렇죠. 428도 그분 거야. 저한테도 그분이 대통령 되면 3년이면 나가. 꼭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그거 다 이재명이죠. 그걸 이제 백광배 이분이 유동규 씨가 자를 죽겠죠. 구속돼 있으니까 둘이 친하니까 폭로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해서 그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분이겠죠. 그분이 배우일 텐데. 오늘 그 칼럼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아주 잘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딱 그 줄거리가 딱 나와요. 그분이 배우라는 거. 그런데 저는 그 칼럼 보고 이렇게 진짜 진실을 말해도 되나? 요즘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TV조선 안 되는데 조선일보 된다. 기자니까 알잖아요. 신문은 탄압하는데 한계가 있대. 방송은 제재가 많죠.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페널티 막 줘가지고 나중에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방송국 자체를. 근데 신문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오늘 그 신문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보내드리고는 11월 1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는 일단 법조계하고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2부에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대장동 국정조사. 저는 이거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2부에서 살펴보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